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시행되는 또 규정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행은 3에서 5일, 유급을 3일, 최초 3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던 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는 유급 10일로 일단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서는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이게 부담을 좀 더 유급 휴가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얘기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일단은요 100인 이하,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300인 이하, 그리고 도소매, 숙박, 금융, 보험업 이런 것들은 200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100인 이하는 모두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따라서 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이 됐는데 요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5일까지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급여의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우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가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더불어서 신설이 됐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일의 그런 어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뭐 3일 전후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 기한이 경과됐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됐고요.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은 3에서 5일, 유급 3일, 무급 2일 이게 개선안이 유급 10일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없었는데 지원 제도가 생겨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5일분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급여 제도가 신설이 됐다. 그 다음에 청구 기한은 기존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였는데 90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분할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했었는데 1회 분할 사용이 허가됐다는 거, 허용됐다는 거,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가 됐다. 자, 우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금 실현이 됐는데요. 이제 현재는 기존에는 하루를 사용하려면 2시간에서 5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1일부터 변경이 되면 하루에 1시간 단축 근무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죠.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시간에서 5시간 사용할 때는 통상임금의 80%까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통상임금의 100% 하루에 1시간 단축분을 사용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는 우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된 것 중에 이제 급여가 신설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5일치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거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개선된 거는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가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바뀐 걸로는 하루에 1시간 단축분을 사용할 때는 통상임금의 100%까지도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개선된 거는 육아휴직 최대 1년과 근로시간 단축 합치면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한 번까지는 분할 사용이 허용이 됐는데 개선안에는 육아휴직은 한 번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 실업급여 부분도 좀 많이 바뀐 게 있는데 10월 1일부터 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가 됐고 지금 시행이 바로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좀 유념해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